네, 11시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합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라고 하는데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어제보다도 더 탄력 없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7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현재 2,699선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이상의 약세 흐름 펼쳐갑니다. 845포인트.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수급 확인해 보시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제보다 더 커졌습니다. 기관이 3,500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이 2,800억 원 매도 우위고 오늘 전기전자 업종보다는 대형주단, 제조업종 위주로 좀 팔자세 보이고 있는 외국인이고 특히 선물 시장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단 2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7천억 원 넘게 외국인이 팔자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서 계속 좀 지지받지 못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 오늘 어떤 종목 순매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투톱은 일단 매수를 합니다. 엔비디아의 영향일까요? 삼성전자도 반등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일단 지지받는 구간 확인되고 있고 우선주도 같이 삽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 안착하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이 꾸준히 좀 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요. 그러니까 지수 주가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알테오젠은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모멘텀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순매수 탑10 보시죠. 기관은 거의 다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한 BH, 오늘 LG 이노텍과 함께 같이 급등하고 있는데 중국의 아이폰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식 나타나고 있습니다. PNT, 칩스앤미디어, 한미반도체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갔고요. 가온칩스, 이스페타시스처럼 대부분 다 반도체 쪽으로 기관 수급은 쏠려 있습니다. 저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올라가는 종목에 탑승해야 될지 반도체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오늘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일장 탑10은요. 미르광자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내 증시만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죠. 일단 지수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정말 대량 매도하고 있다라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고 이게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좀 선물 시장에 강력하게 매도세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걸까요? 어차피 외국인 선물 수급은 단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기로 파는 네네. 거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외국인도 그냥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어폐가 있지만은 단타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바뀌지 않은 큰 물줄기는 결국 종목 장세거든요. 네. 이 큰 물줄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외국인 수급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영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라 최근 증시 분위기를 보게 되면 사는 것보다는 파는 게 좀 더 이제 분위기가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정말 또 똑같은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2주 전에 HLB 그리고 삼성전자 로이터 보도 이런 것들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좀 위축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반전될 만한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엔비디아 가도 안 가고 도대체 뭐가 나와야 갈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악재 선반영. 뭐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뭐 그런 심리가 좀 나와줘야 좀 시장의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엔비디아가 7% 급등해도 전혀 영향이 없는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호재보다는 그냥 악재가 선반영이 좀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이런 바닥 심리 이런 것도 좀 나와줘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딱지가 생기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떨어져 나가잖아요. 피부가 좀 재생이 되게 되면서
지금 시장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점은 어쨌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반도체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작년 11월 달 이후부터 증시를 이끌었던 거는 누가 보다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말고 다른 주도 섹터가 나타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테마가 빠르게 순환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주도주는 잠잠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에서 다른 걸로 바뀌지 않게 된다면은 다시 반도체가 다시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시장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반등이 반갑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도업종은 대세 하락과 같이 하락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도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 장 초반, 지금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장 초반에 반도체가 좀 눈에 띈다, 반도체 상승 종목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좀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반도체가 뭐 어제부터 오늘 계속 좀 네. 오르고 있긴 한데 예전처럼 막 시원하게 주도 섹터로 간다 이런 분위기는 오늘 아니고요. 그러게요. 오늘 한미 반도체만 가죠? 신고가죠 또. 네. 자, 그리고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지수가 대세 하락은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래도 지지받다가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올라갈까요? 아, 글쎄요. 이거를 답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될까요? 지금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와. 엔비디아도 상승이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 가고 있다 보니까 글쎄요. 저도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 이렇게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내일의 신문을 볼 수 있다라면 그게 가능하다면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금리는 네. 문제가 없어요. 그 금리? 미국 국채 수요가 많이 둔화돼서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네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미국 증시도 눌려야 되는데 나스닥이 눌려야 되죠. 나스닥은 어제 눌렸나요? 아직 안 눌렸잖아요. 어제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갔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힘없이 흘러가는 건지 뭐 때문에 대체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안 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매도가 나온다라는 건 안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사는 이유가 뭘까? 여기는 출발을 좀 해야 되는데 글쎄요.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물론 공매도를 100%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생각을 하지 말고 결국 그러니까 개인들이 만약에 시장을 이끌고 상승을 이끌게 된다면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을 결정한다면은 개인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외국인 얘기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 관점에서 파는 이유가 안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일단은 공매도 공매도. 그런 것들 그리고 금투세 같은 좀 규제가 될 만한 이슈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사야 되나? 그리고 한국 증시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 대만 증시. 그렇죠. TSMC. 그러니까 오늘 에이징랜드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결국 TSMC. 그러니까 지금 TSMC하고 엔비디아하고 그 미럴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도 이제 솔벤트, TSMC 솔벤트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오늘 에이징랜드도 마찬가지 TSMC 이슈라고 좀 봐지는데 지금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대미 수출 데이터 수치를 보게 되면은 대만 같은 경우는 64%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7%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월급이라고 비유하면 좀 그런데 우리 한번 우리한테 질문해 보자고요. 너는 640만 원 월급을 주는 회사를 갈래? 170만 원 주는 회사를 갈래? 라고 640만 질문하면 원이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대만 증시가 좀 더 매력적으로 똑같은 IT지만은 대만 증시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대만이 좀 더 좋게 보이다 보니까 방금 비유를 해드렸듯이 대만이 좀 더 좋게 보이다 보니까 대만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그리고 네. 하나 더 있어요. 2022년 10월 달에 빙하기가 끝나간다. 모건스탠리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그 리포트가 나왔을 때 탑픽으로 찍었던 게 아시아 탑픽으로 찍었던 게 뭐였냐면은 TSMC하고
SK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거든요.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만 보게 되면은 TSMC, 하이닉스. 근데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만 사잖아요. 네. 오늘 그거대로 삼성전자도 가는 것 사긴 같아요, 사는데. 네? 네. 오늘 삼성전자도 사긴 사요. 네, 사긴 사는데 네. 비중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를 더 많이 사잖아요. 그쵸.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냥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TSMC, 하이닉스. 그러니까 걔네들이 좋게 보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때 당시에도 엔비디아 얘기가 있었거든요. 있긴 있었는데 AI 반도체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TSMC하고 하이닉스의 얘기가 있었던 점을 보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아 이래서 사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 뿐이네요. 그래서 시장이 좀 돌아서주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달에 아마 제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제가 좀 그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 달에 저 개인적으로는 공매도 금지가 없어지게 되면 차라리 거기서 조금 아프겠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지수가 안 가서 답답한 것도 분명히 좀 있잖아요.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것들이 종목이 제한돼서 오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이선 종목에만 제한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급 회복이 먼저다. 응? 수급 회복이 먼저다. 이렇게 좀 그게 아니라 큰 네. 물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과 똑같이 그쵸. 물줄기가 바뀌어야 왜냐하면은 된다. 큰 물줄기가 지금은 어쨌든 작년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잖아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주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고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규제가 없어진다는 그런 보험을 보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시장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이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매도 해제하는 것을,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뭐 이게 만병통치약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인 소외가 된다. 안 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안 사는 이유가 그런 규제들이 이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래도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네. 라는 그런 작은 기대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작년에는 니케이한테 뺏기고 올해는 대만 증시에 그런가. 뺏기고 일단 수급 자체가 좀 시장에 돌만한 자금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세 가지로 세워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현금화할 것이냐, 네네. 두 번째는 지금 이 빠른 순환매에 올라탈 것이냐, 세 번째는 언젠가 이제 반도체가 다시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걸 믿으면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세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는 마지막 할 것 같아요. 반도체 올라탄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시장이 빠르게 순환매가 도는 건 맞지만 지금 권에서 가장 마음이 급해지는 건 누굴까요?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각자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나는 교체 매매 잘한다, 단타를 잘한다 하신 분들은 두 번째 옵션이 가장 큰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게 안 된다라는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저는 그래요. 시간이 걸릴지언정 수익만 나면 된다라는 전 주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플러스 여타 이제 옵션이 될 만한 수익이 좀 날 만한 옵션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돈을 넣어놓고 전업 투자가 아니라면은 현업에 저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수익이 잘 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옵션. 세 번째 옵션 네. 반도체 지금 좀 떨어지고 있거나 지지하고 있는 종목들 사겠다. 그리고 반도체도 네. 지금 방법이 있는 것들이 그 AMD가 GAA 공정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거 AMD가 얘기하면서 어제요. 네. 네, 얘기하면서 관련돼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가온칩스하고 FST하고 솔브린하고 동시에 그런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옵션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도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날 방법 HBM 말고도 파운드리라는 또 대안이 있고 메모리 반도체 또 이야기도 있다. 삼성전자가 지금 네. 속보가 나오긴 했는데 노조 파업을 사상 처음으로 선언한다. 이건 뭐 주가에 악영향은 안 되나요? 이게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것만 보인다고. 지금은 약간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쵸. 시장이라서. 만약에 정말 네. 삼성전자 분위기가 괜찮고 주가 괜찮다면 이렇게 이런 것들은 시장 신경 안 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까지도 신경 쓸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주가 자체는 좀 지지부진하고 제일 잘 나가는 건 사실 한미 반도체예요. 저희 탑10 시간에서 10만 원대 계속 횡보할 때
20만 원 가요? 가요? 이렇게 좀 여쭤봤었는데 네. 정말 갈 것 같아요. 17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되게 되면은 네.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네. 돌파하고 얼마나 갈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나 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가 20만 원 가냐 안 가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해서 간다 안 간다 문제가 아니라 20만 원 넘고 난 뒤에 얼마까지 갈까? 방금 그 우리 수연이가 얘기했던 그 고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를 이렇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절대적인 가격에서 저항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삼성전자 예를 들게 되면 10만 원이 절대적인 어떤 저항대로 좀 작용이 됐었잖아요. 2021년도에.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만 원이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후 방송에서 그 얘기 드렸어요. SK 하이닉스가 한 18만 원? 그때 됐을 때 SK 하이닉스 20만 원 돌파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돌파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돌파하고 난 뒤 얼마 갈지가 문제라고 그 얘기했더니 그럼 얼마까지 갈까 얘기를 하길래 지금하고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가격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20만 원을 가게 되면은 다음 25만 원, 30만 원 이런 절대적인 가격을 목표가로 잡는 게 맞다라고 봐져요. 왜냐하면은 저 개인적인 경험치를 봤을 때 이렇게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가격에서 조금 이제 고점을 형성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만 원, 한미 반도체는 20만 원, 돌파는 25만 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확인을 해 나가는 게 일단 맞다고 봐져요. 아, 계속 그 천장을 확인하면서 뚫어가는 느낌으로 보자. 제가 네. 뭐 한미 반도체가 33만 5천에 고점 치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죠. 근데 그거는 저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왜요? 계속 할 수밖에 거의 없어요. 다른 출연자분들은 뭐 네. 갑니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신데. 얼마라고 하시던가요? 네, 저도 20만 궁금해요. 원이요. 20만 원이요? 네. 근데 그때가 10만 원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거의 다 와서 일단 더 룸을 열어보고 보자. 네. 이수페타시스도 10만 원 간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고 하셨고 일단 뭐 반도체가 조정받으면 담긴 담아야 된다라는 건 우리 출연자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뉴로모필 관련주들도 잘 가요. 에이징랜드, 오픈에스 테크놀로지 진짜 오랜만에 많이 눌렸었잖아요. 네. AI 수요가 뭐 증가한다라는데 이거 사실 그렇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 오르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조금 전에 드렸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면 오늘 뉴로모픽 관련돼 가지고 에이징랜드가 강세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게 국내 이슈가 아니라 TSMC 이슈라고 보는 게 그럼 다 오늘 오르는 게 다 TSMC 발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각각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 공통된 분모가 있다라기보다는 각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가온 칩스라는 이런 종목들 가는 이유는 이건 AMD 이슈인 거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TSMC 이슈인 거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이슈인 거고. 그러니까 각자 사일이 다 있어요. 어제 보니까 네. 그 SK 하이닉스가 TSMC랑 이제 손잡고 HBM4 협력할 거다 이런 그거는 얘기. 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네. 그 얘기는 제가 이 방송에서 제일 네. 먼저 말씀드렸어요. 5월 초에 나온 이야기였는데 그보다 더 아니, 그 전부터.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저도 보잖아요. 네. 방송 용어로 해주시겠어요? 방송은 아닌데 저번에 네. 계속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전부터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이 삼각 동맹을 삼성전자가 깨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젠슨 왕이 이제 삼성전자 이제 사인해주면서 이제 납품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도 그거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젠슨 왕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의 퀄테스트인지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지. 당이 수율이 잡히고 발열이 잡히게 되면은 납품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삼각 동맹을 좀 봤을 때 퀄테스트를 분명히 누가 하냐면은 TSMC가 합니다. 왜냐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는 도면 그리는 회사고요. 그리고 그 도면을 가지고 부품을 사와서 조립하는 회사가 이제 TSMC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부품을 누가 납품합니까? 하이닉스가 납품하잖아요. 네.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경쟁 관계예요, 우호적인 관계예요? 경쟁 관계거든요. 경쟁 관계죠.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죠.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 낮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 그 동맹 깨기가 힘드니까 아예 못 깨요. 그러니까 제가부터 못 깨요.
하이닉스가 일단 그 HBM 뭐 공급 쪽에서는 우위에 그러니까 있다라고 지금 어찌 봐요. 보면 연결고리가 애플과 TSMC, 삼성전자와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요건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요건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나려면은 삼성전자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살아나려면은 HBM은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선단 공정이 아니라 하단에 있는 부분부터 그러니까 그 하단에 있는 보편적인 이 HBM부터 일단 잡고 난 뒤에 저는 가는 게 맞다라고 네. 봐요. 선단 공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예를 들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타도 TSMC 외쳤잖아요. 잡았습니까? 못 잡아요. 그래서 선단 공정이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율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율 문제도 지금 제가 봤을 땐 펠리클 문제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잡아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승부를 뭐 CXL이 됐던 온디바이스가 됐던 HBM도 그게 이슈가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HBM 다음을 준비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차라리 지금의 동네 바보형을 탈피하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삼성전자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 봅니다, 저는. 네,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상 아, 그런가요? LG그룹주 이야기로 네. 넘어가 볼까요? 저희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 수요 둔화,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어제는 LG전자가 13%나 오르더니 오늘 또 LG이노텍, BH 이런 종목들 그러게요. 다 사고 약간 이제 분위기가 네. 반도체를 산다라기보다 반도체 외적으로 또 시선이 좀 퍼지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시에서 이제 소외주를 찾아라. 아, 소외주를 찾아라. 소외주 찾아라. 이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4월 달에 그렇게 소외되어 있던 중국 소비재가 움직였잖아요. 이번 달 들어와서 태양광, 풍력 그다음 그렇게 소외가 됐다가 또 반짝 반등 나오잖아요. LG전자 봐요. 제 기억으로는 LG전자 얘기한 게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거든요. 근데 LG전자가 또 부각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는 시장에서 소외주를 찾아라. 원리를 찾아라가 아니라 소외주를 찾아라. 뭐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오랜만에 움직일 것들이 뭐가 있지? 라고 보게 되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 될까? 뭐 건설기가 될까? 이걸 찾는 게 아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두고 저출산이 또 다시 움직일까?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냥 순환매 관점에서 그냥 따라 사도 돼요? 어떤 걸요? 뭐 LG이노텍이나 LG전자 같은 종목들이요? 지금 BH하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잡아도 되는 자리죠.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보시지 마시고요. BH하고 LG이노텍이 최근 상승이 나왔다가 한 2주 가까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꺾여버렸다면 뭐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1차 상승이 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갈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했다라고 봐요. 그 갈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끝이 나서 오늘 상승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럼 추가 상승도 가능한 자리다. 그렇죠. 그러면 WWDC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가 최소한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개발자 거죠. 짧게 컨퍼런스요. 본다면. 네. 알겠습니다. 6월까지 아직 조금 얼마 남진 않았는데 한 2주 정도 남긴 네. 했는데 그래도 이제 LG 쪽 BH나 이런 종목들도 접근 가능한 걸로 보십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